오늘 창조 믿음의 시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목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말씀은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고 이제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DNA와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인데 이제 리프레시 하실 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쵸? 그래서 생명체의 기본 단위 셀, 그 세포 안에 요게 보면 한 부분이 세포핵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그런 말을 할 텐데 요 핵 바깥에 있는 부분, 셀을 채우고 있는, 세포를 채우고 있는 핵 바깥에 있는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기억나시죠? 그 세포질에 어느 하나를 제가 나중에 언급을 할 텐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세포 안에, 세포 핵 안에 이제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 이 염색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DNA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우셨고요. 이 DNA 안에 있는 이 네 개의 베이스의 서열이 이 베이스 시퀀스가 바로 유전 정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포가요, 초당 38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속도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속도가 엄청나다. 여러분이 예전에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배우셨잖아요. 지금 가장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예요. 시간. 그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그쵸?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도가 틀려요. 그리고 우리 몸이 물론 이제 다 약간 이제 사이즈가 우리가 다 틀리니까 근데 이제 한 30조 에서 뭐 60조 어떤 사람들은 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 DNA 요거 하나, 요거 한 줄, 요거 한 가닥에 들어있는 요 서열 하나하나, 염기가 약 30억 개 정도 들어있고, 그것이 세포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패킹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했었어요. 근데 이 안에 그러면, 이 안에 보세요. 이것이 세 쌍을 만들어서 각 세포마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어요. 그쵸? 제가 그거를 조금 비교하실 수 있도록 가장 단순한 단세포 생물 중에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박테리아의 그 세포 하나에 있는, 우리보다 유전 정보가 적겠죠. 근데 그 단세포 박테리아의 세포 하나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이거를 이렇게 쫙 써요. 여기에 있는 염기서열을 쓰면 한 권에 1000페이지가 되는 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0페이지 되는 책 1000권을 쓴대요. 박테리아 세포 하나에.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만큼 많은 유전 정보가 여러분의 각 세포 핵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세포 서열이, 여기에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 정보가 뭐를 만들어요? 생명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을 예를 들어서 물에 던지면 물고기가 되나요? 그 유전 정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유전 정보 플러스 무엇이 더해져서 생명을 만든다고요. 그 책을 땅에 던진다고 그래서 그것이 강아지가 되지 않아요. 그쵸? 그 책을 흔든다고 그래서 새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곳이 굉장히 정확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가락이 나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의 손에서 눈이 생기지 않아요. 정확하게 발현되는 위치도 있어요. 이 엄청나게 많은 유전 정보가 이 세포핵 안에 염색체, 그 안에 그것을 이루고 있는 DNA의 저 네 개의 컨비네이션으로 조합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발현한다는 것이 정말 경이롭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의 양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죠. 근데 이 유전 정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포 안에 동일한 유전 정보를 계속 카피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그 DNA가 도대체 어떻게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서 카피를 해서 새로 만들어질 세포에 주는지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계속적인 내용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걸 아시면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DNA를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DNA를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작은 P와 O로 되어 있는 그룹이 하나가 있죠. 이것이 파스페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각형 링이 하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링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DNA를 이루고 있는 기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요 세 그룹이 얘와 얘는 똑같아요. 파스페이트과 이 링 부분은 똑같은데 요 베이스 부분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것이요 기본 단위예요, DNA. RNA의 기본 단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가 있죠. 그러면 요 기본 단위체가 이렇게 긴 가닥을 만들려면, 긴 스트랜드를 만들려면 서로 붙어줘야 되잖아요. 자, 거기에 규칙이 있는데요. 자, 다른 요 밑에 보이시나요? 사이토신이라고 쓰인 이 C를 가지고 있는 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얘한테 붙습니다. 그래서 요 짙은 라인 보이시죠? 요 결합을 만들어요. 요 반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반드는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DNA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구조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오겠죠.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어디로 붙어요? 요 밑으로 붙습니다. 여기 사실은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5 프라임, 3 프라임. 그래서 자라는 이 체인이 자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쭉 만들어서 싱글 스트랜드를 만드는데 색깔을 제가 갖게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 싱글 스트랜드가 요 한쪽이에요. 이 더블 힐릭스 이중 나선 구조 중에 이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이 요 기둥을 만드는 거죠. 되시죠? 자, 반대편 보겠습니다. 반대편에도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가 왔죠. 얘는 G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요 A를 가지고 있는 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쪽으로 와서 붙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데닌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쪽으로 가서 붙으면서 또 결합을 만들어요. 굉장히 강한 결합을 만들면서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면 이번에 이쪽으로 붙어요. 그러면 이 반대쪽 라인이 자라는 방향은 이쪽 라인과 반대 방향으로 자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싱글 스트랜드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자라요. 그리고 요 베이스들끼리 A와 T가 결합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결합은 여기 볼드로 아까 말씀드린 요 공유 결합보다는 조금 약한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이에요. 이 결합은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뜨리게 하는 효소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두 개의 라인의 베이스들이 서로 연결을 하면서 요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어디가 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베이스 사이요. AT 사이가 끊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GC 사이가 끊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이중 나선 구조가 어떻게 돼요? 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싱글로.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오늘 두 페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A는 누구랑 결합한다? 항상 T, AT, 그 다음에 또 다른 조합이 GC예요. 그래서 AT, GC, 그거 두 개만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복제를 한다는 것이 DNA를 카피를 한다는 거예요. 왜? 누굴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를 위해서 이 DNA가 복제를 해서 카피를 해서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카피를 해서 줘야 되잖아요. 자, 그 카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DNA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복제라는 말을 씁니다. DNA 복제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중 나선 구조 보이시나요? DNA, 자, 왼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복제를 하려면 이 이중나선 구조가 풀려야 돼요. 풀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풀리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사실 이렇게 작지 않아요. 헬리케이즈라고 하는 효소예요. 효소. 효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AT, GC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왜요? 싱글 스트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더블 이중 나선 구조를 서 각각 싱글 스트랜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헬리케이즈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 DNA 풀림 효소라고 합니다. 얘가 그 GCAT 사이의 결합을 끊어서 일단 이 두 개의 이중 나선을 풀어요. 자, 풀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방법이 자라는 방향 그리고 A는 T와 T는 A라고만 붙는다라는 법칙이 있죠. 그 룰이 있잖아요. 그 룰대로 여기 지금 보시면 다른 오렌지 긴 거 보이시나요? 이게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해서 중합 효소예요. 이게 뭐냐면 DNA 줄을 만드는 애예요. DNA 스트랜드를 만드는 효소예요. 또 다른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와서 여기 붙어요. 이 싱글 스트랜드에 원래 거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페어런트죠. 페어런트 스트랜드에 가서 붙어서 여기 정보가 있잖아요, 지금. 염기 서열이 있으니까 다른 라인을 다른 스트랜드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A는 항상 T에만 붙으니까. 그럼 여기에 원래 페어런트 스트랜드에 지금 여기 보시면 C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누구를 갖다 붙여요? 돌아다니고 있는 G를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또 T가 있는데 T가 있으니까 반대편에는 반드시 누구만 와야 돼요? A만 와야 되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GC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지금 AG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여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대로 인포메이션이 카피가 됩니다. 그 룰 때문에. 이쪽으로 하나를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서 지금 요 효소가 이렇게 따라가요. 헬리케이즈가 끊어버리는 요 라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다른 스트랜드를 만들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아까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도 반대 방향으로 이 중합 효소가 폴리머레이즈가 붙어서 이제 또 다른 싱글 스트랜드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DNA를 카피하고 있죠. 카피하는데 중요한 효소가 뭐냐면 이 오렌지예요.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DNA 다른 스트랜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효소예요. 그런데 이 효소는 반드시 템플레이트 스트랜드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A가 있으면 T가 와서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폴리머레이즈라는 이 효소 주변에 그냥 A와 T만 있어요. A와 T가 있네. 붙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T를 갖다 붙이는 거는 누구냐면 원래 스트랜드에 A가 있을 때 반대편에 T를 갖다가 붙이는 애예요. 이게 무슨 사실을 얘기하냐면 DNA를 카피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DNA를 만드는 이 효소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그래서 DNA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DNA를 만들지 못해요. 진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DNA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카피만 할 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템플레이트에는 원래 페어런트 스트랜드가 하나 있어야 다른 거를 그냥 가서 만드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T에다가 T가 있으면 A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고 이 긴 라인에 그 어떤 시퀀스도 틀리면 안 돼요. 그렇게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23쌍 한 2m 되는 얘네들이 두 개의 라인으로 이중 나선을 만들어서 걔네가 또 패킹이 돼서 되어 있는 그 크로모좀 23쌍을 동일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주어야
그 다음 이것을 물려받는 그 daughter 셀이 next generation이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그 생물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종은 그 종만을 낳습니다. 이해되세요? 요 인포메이션이 그대로 가서 또 다른 세포를 만든다고요. 그 세포가 동일하게 여러분 몸을 만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기 낳았을 때 원숭이 날까 봐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냐면 내가 사람인데 사람을 낳지 아들, 딸은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다른 종을 낳을 거라 걱정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우리뿐만인가요? 요새 아브라함 큐티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기 위에 아담도 그렇고 그쵸? 아무도 내가 낳는 자손이 다른 동물일 거다.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걱정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인포메이션이 카피가 돼서 계속 자자손손, 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속 그 종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펄플 요게 페어런트 DNA예요. 페어런트 DNA인데 아까 어떻게 만든다고요? 요게 풀려서 지금 요게 펄플 스트랜드를 얘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따라 새로운 뉴 스트랜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거 끝까지 다 따라가서 만들어지면 원래 이중나선 구조 하나가 지금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세포가 분열할 때 이제 각자 나눠 갖는 겁니다. 이거를 반보존적 복제라고 그래요. 반보존적 복제. 무슨 얘기냐면 다음 세포에 반드시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페어런트는 그냥 그 전에 이 DNA를 물려주는 애. 걔가 가지고 있던 스트랜드가 한쪽은 올드, 그리고 새로운 한쪽은 새롭게 만들어진 뉴 스트랜드가 컴바인이 돼서 그 다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반은 보존이 된다. 그런 의미로 반보존적 복제라고 합니다. 이중 나선인 이유를 아실까요? 왜 DNA가 이중 나선이어야 되는지 카피를 해주기 위해서예요. 카피를 해주기 위해서. 그게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시뮬레이션을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얘가 parent strand예요. 여기 이중나선 하나 보이시죠? 이중나선이 지금 얘가 복잡해 보이시는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이중나선 DNA 요 DNA가 지금 여기 파란 효소 보이시죠? 파란 거. 이게 아까 이 스트랜드를 나누는 그 스트랜드 둘 사이를 풀어버리는 효소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얘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이걸 풀고 있어요. 그 효소는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여기 그린 애들, 얘네들이 지금 붙어서 지금 여기 얇다가 여기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글로 나왔던 그 스트랜드를 더블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하나 요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시는데 방향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건 얘도 지금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지금 두 개의 스트랜드를 만드는 그런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동일하게 복제가 된 DNA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세포가 나누어질 때 각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싱글 스트랜드 세포 하나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나눠져서 나중에 이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면 아까 그 X인 것처럼 보였던 염색체의 모양이 다 풀어져요. 복제할 때 그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DNA가 복제를 해서 두 개의 세포의 인포메이션을 계속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 왜 이 유전 정보를 계속 나누어주고 있느냐? 이 DNA가 하는 일이 뭐냐? 뭘 만들까요, DNA가? 여러분 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몸에 약 60에서 65%, 옛날에 저희 때는 한 70%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뭐라고 배우셨어요? 물이죠. 물 다음으로 한 20에서 25% 정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20에서 25% 정도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프로틴을 만듭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몸의 근육, 내장, 뼈, 피부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호르몬, 그리고 이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가 돼서 각 세포로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를 정해주는데 그 메시지를 받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 수용체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조절하는 효소. 아까 보셨죠? DNA 같은 경우도 나누는 효소가 있고, 그죠?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로 풀어버리는 효소가 있고, 또 다른 시클 스트랜드를 이중 스트랜드로 이중 나선 구조로 만드는 효소들이 있었잖아요. 그 효소들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콜라겐, 그다음에 우리의 이뮤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피에 있는 적혈구, 또 백혈구들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우리의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 부분들, 고형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DNA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는 그 이 DNA를 다음 세포에, 이제 그 세포는 오래된 세포는 죽고 다시 새로운 세포로 리플레이스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포한테 주기 위해서 DNA가 똑같은 거를 만드는 걸 보셨는데요. 이제는 그 DNA가 프로틴을 만드는 과정을 보실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DNA가 그 정보를 가지고 뭐를 만든다고요? 단백질을 만든다고요. DNA 그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얘와 이 DNA와 프로틴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틀려요. 아까 DNA를 만드는 기본 단위체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건 셀, 그죠? DNA를 이루고 있는 거는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러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애는 뭐죠? 기본 단백질, 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20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얘와 얘가 서로 쓰는 언어가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한국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를 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랭귀지를 모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한국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통역하는 중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DNA의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중간에서 통역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RNA예요. RNA. 이해되시죠? 자, DNA는 예전에 배우셔서 이중나선 구조.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RNA는 그냥 싱글이에요, 싱글. 왜 필요하냐면 얘는 왜 싱글이냐면 그냥 가서 정보만 카피하면 돼요. 아까 DNA는 왜 이중나선 구조였죠? 걔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두 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그냥 여기에 이 DNA에 있는 인포메이션만 카피해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 얘는 동시 통역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DNA랑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단백질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단계예요. DNA가 RNA에게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주는, 카피해주는, 아니면 RNA가 인포메이션을 카피해오는 것을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 한국말로는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이 RNA가, 자, 이 DNA는 어디 있죠? DNA는 세포 핵 안에 있는데 걔는 거기만 있어야 돼요. 중요한 애니까. 근데 이 프로틴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아까 기억나세요? 세포를 이루고 있는 안의 물질들, 세포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세포질에 이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 그러면 이 RNA는 어디서 시작해서 DNA한테 가야 돼요. 일단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카피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 핵에서 나와서 공장까지 가야 돼요. 그 공장이 라이보솜이에요. 라이보솜이라는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제육형제님 하는 것처럼 통역을 해줘야 돼요. 야야야, DNA에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로 너 이거 만들어.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번역이라고 합니다. 똑같죠? Translation. 이해되시죠? 자,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생물학에서 DNA에서 우리의 생명체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중심 원리. 자, 그러면 아까 이 통역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통역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는 언어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는 RNA예요, RNA. 이 RNA가 가서 DNA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와요, 인포메이션을. 카피하는 거는 아까 DNA가 복제하는 것, 스스로 복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DNA인지 RNA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이스를 똑같이 쓰면 모른다고요. 두 가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A가 아까 누구랑 짝을 만든다고 그랬죠? A는 T랑 짝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RNA는 다른 베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U예요. U. U라세요. U예요. 그래서 RNA는 T 대신에 U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RNA는 T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DNA 가닥이야. 이거는 RNA 가닥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카피를 해오는데 T 자리는 U로 바꿉니다. RNA가. 여기 mRN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메신저 RNA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걸 뭐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RNA가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죠. 인포메이션을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mRNA, 메신저 RN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RNA도 쭉 이렇게 4개, A, U, G, C 가지고 계속 인포메이션을 카피를 해가지고 가져와 있는 이 한 가닥이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백질을 만드는데 자,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죠.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이 아미노산을 가져와야 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너 이 자리를 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ME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사연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야 되겠어. 이거 갖다 붙이래. 라고 하면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 또 다른 애가 있겠죠. 걔가 tRNA예요. 트랜스포 RNA.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종류의 RNA가 있는 거죠. 얘는 DNA한테 가서 정보를 카피해 오네. 얘는 그 정보를 가지고 가서 아미노산 가지고 와. 해서 아미노산을 가져올 애 두 종류의 RNA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인포메이션을 교환을 해서 아미노산을 붙여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보시면 여기 RNA 보이시죠? 쭉 U, G, C, A, C, A, A, U T가 보이시나요? T가 없지요? T 대신에 RNA는 U를 씁니다. 자, 얘를 여기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읽기 위해서 아까 프로틴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한국말로 라이보좀이라고 하는 이 공장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공장. 이 공장이 mRNA가 일단 세포 핵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라이보좀에 가서 붙어요. 왜냐하면 이 mRNA가 몇 분 안에 없어져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단백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이보좀에 가서 붙는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4가지 A, U, G, C의 서열만 가지고 어떻게 20개의 아미노산을 갖다 붙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일단 랭귀지가 서로 다른 랭귀지인데다가 숫자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 아미노산을 가져와 라는 코드, 사인을 보내려면 3개씩 묶어요. 이 라이보좀이 3개씩 읽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3개씩. 자, 보세요. UH라고 하는 요거를 한꺼번에 읽어요. 한꺼번에 읽으면 요 반대편은 뭐가 될까요? 반대편은 U는 A, 그죠? A는 U, G는 C를 가지고 있는 RNA. 지금 만두처럼 보이지만 이거 tRNA입니다. 트랜스포 RNA. 요 tRNA가 와서 붙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GUC니까 CH를 가지고 있는 tRNA가 와서 붙지요. 근데 얘네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미노산 하나씩 가져오는 애들이에요. 야 여기 봐봐. UAG야 인포메이션이 그러면 AUC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tRNA가 나 부르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이것들이 계속 이 동그란 계속 아미노산들이 여기 지금 보세요. 얘네 지금 아무것도 없죠. 동그란 게. 그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줬단 얘기예요. 지금 이미 얘네가 만들어져 붙어 있는 아미노산의 라인입니다. 그럼 얘가 주고 간 거예요. 이미 여기 펄플게 얘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펄플 요 라인을 여기다가 옆에다가 딱 트랜스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오렌지가 왔죠? 오렌지가 오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해줄까요?
야, 이제 받아. 그리고 얘가 이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미노산을 다 넘겨주고 이 라이보솜을 떠나는 거죠. 근데 얘는 아미노산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또 이제 찾으러 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데려와야 할 아미노산은 정해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RNA의 요 세 코드, 요 세 조합 하나하나를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실 수 있어요. DNA 얘기하다 보면 코돈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반대되는 요 세 개의 조합들, 요 코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엔티코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tRNA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계속 붙여서 단백질을 라이보솜에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유전 부호예요. 아까 말씀드린 코돈이나 엔티코돈을 유전 부호, 지네릭 코드라고 하는데 아까 몇 개씩 읽어야 된다고요? 세 개씩 해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세 개씩 읽는데 여기 이제 세 개를 채우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애가 누구예요? A, U, G, C 중에 하나. 그쵸? 자 그러면 A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도 A가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도 A가 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조합 가능한 게 뭐예요? A는 똑같고 일단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여기부터 바꾸는 거죠. 그러면 종류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다 똑같은데 세 번째 자리만 요 네 개로 바꾸면 벌써 조합이 몇 개예요? 네 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바꿀까요? 두 번째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요. U로. 그러면 여기 U에 요 세 번째 자리에 몇 가지 가능성이 오나요? 네 가지 가능성이 또 오겠죠. 그래서 각 자리마다 네 개의 아미노산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조합을 만들면 조합이 64개가 나와요. 64개의 조합이 있으면 자, AAA 코드가 있어. 그러면 가서 아미노산 이거 가지고 와. 그러면 얘는 지금 충분히 많은 조합이 있잖아요. 64개. 그 64개가 동일하게 지금 불러오는 아미노산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각각의 조합들이 20개의 아미노산을 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911을 치면 누가 오죠? 목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UUU라는 코드가 있으면 반드시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합해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이 동영상을 보세요. DNA에서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가 셀이에요. 셀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세포질 안에 물질들이 있지요. 여기에 이제 아까 라이보솜도 있고요. 요게 세포 핵입니다. 핵 안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 염색체는 무엇이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쭉 풀면 얘가 바로 DNA예요. 그죠? DNA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쭉 DNA가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나 단백질 만든다고요. 그럼 DNA가 가서 눈 만들어, 가서 손 만들어, 가서 무슨 단백질 만들어, 효소 만들어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카피를 시작할 거예요. 카피를 시작하는데 일단 요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도 똑같이 풀려야 돼요. 이중 나선 구조가 싱글 스트랜드로 다 풀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얘가 지금 DNA인데, 요 A의 짝이 누구예요? 원래는 T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U죠? 왜요? 얘는 RNA니까. 대단하신데요. RNA, 지금 RNA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다 이해하시네요. 자, 이게 지금 싱글 스트랜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죠? 쭉 한 가닥의 RNA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니까 메신저 RNA라고 부릅니다.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DNA의 어떤 한 부분이 카피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정해줘요. 여기가 시작이야. 여기서 끝내. 너는 요만큼만 카피해. 그리고 얘가 지금 잠깐 그 전을 보시면 얘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기도 해요.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잘라내서 일단 어디로 나와요? 바깥으로 나옵니다. 아까 보셨죠? 구멍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자, 여기가 얘가 뭐예요? 그러면 나오면 딱
공장에 가서 붙어요. 라이보솜에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읽기를 시작하는데 그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야,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거 카피해, 여기 끝내. 이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뭐 하는 애예요?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인포메이션은 RNA에 있고 이제 아미노산 가조레가 있어야 되잖아요. 걔가 트랜스포 RNA라고 그래서 얘는 코드 3개 가지고 있어요. 꼭 뭐 같아요? 포크 같죠? 포크. 얘 포크 아니면 뭐 콘센트 이렇게 꼽는 그 이 파워 같이 보이시나요? 여기 딱딱 붙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지금 얘가?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가지고 왔던 그 아까 동그란 아미노산을 옆에다 계속 전해주면서 아미노산이 계속 붙지요? 붙으면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새롭게 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기 가지고 있던 이 긴 라인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가 요렇게 줍니다.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보세요. 주고 있죠? 옆으로 계속 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긴 라인. 이게 뭐예요? 이건 단백질이에요. 시작은 뭐였는데? DNA였는데 RNA가 가서 카피를 해오더니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틴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NA를 카피하거나 RNA를 만들거나 얘네들이 싱글 기본 단위체가 되는 뉴클레오타이드만 있다고 그래서 붙이지 않는다. 즉 임의로 DNA를 만들지 않는다. DNA는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DNA가 뭘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DNA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효소를 보셨잖아요. 라이보솜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DNA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DNA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 필요한 물질들이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과 DNA는 뭐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DNA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DNA는 단백질 효소들이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DNA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요. 아까 효소들. 걔네들도 단백질이라고요. 그러면 DNA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단백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단백질이 먼저예요? 아니면 DNA가 먼저예요? 아, 헷갈리시죠? 그 단백질은 누가 만들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말려 들어오시는 거예요. 걔는 DNA를 만들어줘야 된다면서요. 근데 DNA가 없으면 단백질은 또 못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결론을 내보시죠. 둘 다 존재해야 된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필요한 곳에. DNA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은 이미 있어야 한다. 진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리고 보세요. 지금 DNA가 카피를 하거나 DNA가 단백질을 만들 때 뭔가 계속 명령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스탑해, 여기서 시작해. 야, 여긴 필요 없으니까 잘라. 넌 이거 가지고 와. 이거 붙여. 명령에 순종해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 주어진 명령에 따라 그저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보에 따라, 명령에 따라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명령을 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보가 있다? 정보를 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보는 누가 주셨는데요? 이 정보를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주셨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제가 복잡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이거 없어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셨지만 조금이라도 더 확신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아까 이렇게 쭉 줄이었는데 얘가 지금 돌돌돌돌 말려져 있죠, 또. 얘도 또 말려 있어요. 근데 얘는 이중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애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실을 하나가 요만큼 실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모두 틀린 모양으로 아마 이렇게 꼬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약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단백질이다. 그럼 작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런 단백질이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한테 제가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 이걸 촘촘하게 한번 말아보세요. 동그랗게 만들어보세요. 어떤 형태를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틀리게 만드실 거예요. 수백만 개의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쵸? 한 분은 여기서 이렇게 꺾고 한 분은 다른 데서 꺾고 그 수백만 개의 가능성 중에 그 단백질이 정확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개의 정확한 모양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돼요. 수백만 개 가능성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모양이 틀리면, 조금이라도 잘못 말리면, 그러면 그 단백질은 그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다음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세포, 아까 그 라이보좀에서 얘가 지금 단백질이에요. 이게 4배속입니다. 4배속. 그러니까 4배 빠른 거예요. 단백질을 만든 얘를 지금 3차원으로 어떤 형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말면서. 3차원에 약간 둥글고 뭐 오버롤하고 하여튼 그런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속도가 실제 여러분의 몸 안에서 mRNA를 통하여 라이보좀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속도의 4배예요. 그래도 빠르죠? 엄청 빨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NA는 수분이 있다가 없어질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셨습니다. 각 종자에게 영어가 더 쉬우실 수 있어요. 각 종자 C에 뭐를 주셨다고요? 온 바디를 주셨다고요. 눈은 2개 정확하게 그 모양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손가락 악인하실 때 손가락 6개, 발가락 5개 아닐까 봐 걱정하셨죠?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염기 서열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면 안 되고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잘못 다른 거를 갖춰서 붙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형태는 반드시 한 형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만들어져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명령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내 몸이 건강하게 20년, 30년, 100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 명령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명령은 계속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잖아요. 몸 안에서 어떤 기이한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계신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DNA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합니다. DNA는 손상될 수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이게 천천히가 아니에요. 한 10년이 아니라고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DNA가 손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유전자 돌연변이, DNA 뮤테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얘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DNA 파란색 보시고 그 밑에 mRNA 이거 아까 그 전사라고 말씀드렸죠. 인포메이션을 주는 얘가 이제 뭘 만든다고요? 프로틴 단백질을 만듭니다. 자 보세요. 원래 얘가 T였으면 RNA는 여기 어떤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야 되나요? T면 A를 갖다 붙여야 되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T가 잘못해서 너무 빨리 하다가 A를 갖다가 붙여버렸어요. 구조가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A를 갖다 잘못 붙였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가 U니까, A니까 뭐가 오겠어요? U가 오겠죠. 근데 원래 뭐가 와야 돼요? T니까 A가 와야 되는 자리에 DNA 뮤테이션 때문에 얘 때문에 오는 애가 뭐예요? U예요. 자, 아까 세 개의 RNA 요 조합으로 코돈으로 얘가 가지고 오는 아미노산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GAA여서 글루타메이트라는 한국말로 하면 글루탐산 같아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가 GAA가 아니라 GUA로 읽은 거예요. 잘못해서. 사실 잘못이 아니죠. 뭐의 잘못이에요? RNA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DNA의 잘못이에요? DNA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GUA로 읽은 거죠. 그러면 GUA는 또 가지고 오라는 아미노산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걔가 뭐냐면 베일린,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요 하나가 틀린 거예요. DNA 여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DNA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요 아미노산 하나가 딱 틀렸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빈혈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정상 그 혈관에 있는, 자, 요거 뭐처럼 보이시나요? 요거 뭐처럼 보이실까요? 돈, 그래요. 도넛처럼 보이시죠? 잘 기억하세요. 걘 적혈구입니다. 예, 도넛 모양을 보시면, 아, 내 몸 안에 있는 적혈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혈구예요. 정상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까 그 하나가 바뀌면 적혈구의 모양이 이렇게 낫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 병의 이름이 뭐냐면 gem상적혈구라고 그래서 얘는 조금 얘보다 더 단단하기도 하고 스티키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좀 붙겠죠? 붙으면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혈관을 막으면 쉽게 말해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이 적혈구가 왜 중요한데요? 여러분 적혈구 많으시죠? 적혈구가 왜 중요하죠? 적혈구 헤모글로빈 산소를 운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이 혈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적혈구의 모양이 지금 이게 정상인데 얘는 겸상적혈구라고 그래서 이 겸상적혈구가 여러분 혈관에 있으면 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빈혈이 생긴다고요. 이 혈관은 또 큰가요? 굉장히 좁잖아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데 막힐까 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혈관이 적혈구 때문에 이상한 적혈구 때문에 또 막힌다고요. 근데 막히는 것도 막히는 건데 문제는 얘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빈혈. 피가 제대로 안 도는 거죠. 뭐 때문에? 피로, 통증, 폐, 신장, 장애를 일으키거나 뇌출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있으실까요, 지금? 뭐 증상 있으세요? 다 걸리시나요? 치료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기서 지금 뮤테이션 얘기를 하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뮤테이션 돌연 변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변이가 갑자기 뭔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가다가 다른 종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전자 조작한 콩을 만든 두부 드시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안 드시잖아요. 돌연 변이는 좋아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고 여러분들 뭔가 유전자를 조작한 것으로 만든 것 음식 드시지 않습니다. 그쵸? 이 돌연변이는 항상 해로워요. 항상. 아까 지금 보셨잖아요. 아까 하나 틀린 거, 그 DNA 하나 코드 틀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얘가 우리한테 좋지 않죠. 항상 해롭고 기형을 만들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결코 돌연변이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시간이 충분하면 돼. 아까 너무 빨라서 그래. 시간이 충분하면 다시 제대로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충분하다고 그래서 무엇이나 다 잘 만들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연력학 제2법칙 기억나세요? 점점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은 분해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이 발달할 가능성은 점점 적어요. 이게 하나가 얘고요. 또 하나는 DNA가 손상이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UV 태양이에요. 태양 자외선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익숙하시죠? TT. 자 T는 누구랑 짝을 만들어요? T는 A랑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보기 이상하신가요? 이상하시죠? T가 A랑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붙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자외선 때문이에요. 자외선 때문에. 뭐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 바르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 다음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G가 이거 이제 보이시죠? 이제 스트랜드에 G가 붙어 있어요. 자, 요 옆에 그림 한번 보세요. 물에 의해서 어떤 화학 반응을 거쳐 요 결합이 끊어져서 얘가 지금 G 혼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디퓨리네이션이라는 DNA 손상인데요.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면 여기 보세요. per cell. 그러니까 셀마다 몇 번? 5,000번. 언제? 하루에. 이 일이 이렇게 잘라지는 이 디퓨리네이션이라는 DNA 손상은 여러분 셀 하나에 약 5,000번. every day. 여러분 셀 아까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약 한 30조. 저는 한 30조, 여러분들 한 50조. 사이즈에 따라 틀린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 단위의 세포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얘가 사이토신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인데요. 여기 보세요. 빨간 부분. 여기 NH2라고 되어 있지요. NH2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변해요. O로 변해요. 그럼 이거는 산소예요, 산소. 그러면 얘는 아까 C였는데요. 얘는 U예요, U. 자, 그러면 C는 어디 있어요? C, 베이스 C. 얘는 DNA도 있고 RNA도 있죠? 자, 얘는 U는요, U. U는 누구 거예요? RNA 거예요. 그러면, 너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찾아내요. 찾아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 얘는 조금 오래된 베이스에 뭔가가 지금 이제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일로 인해서 약간 지금 변형된 부분이 있는 C예요. 자, 이 C가 요 NH2가 요렇게 산소로 변하잖아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럼 얘는 뭐예요? 사이민 보이시나요? T예요, T. 그럼 T는 DNA 거예요? DNA 거죠. T는 DNA 거죠. 그러니까 잘 디텍트가 안 돼요. 그러면 원래 C여야 되는데 얘가 T로 포인트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러면 또 어떤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변하는 게 몇 번이 요렇게 변하는 거. 요렇게 변하는 게 하루에 셀마다 약 100번씩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루에만 약 수백만 번의 DNA 손상을 여러분들은 겪고 계셔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하나 변한 거 가지고 적혈구가 바뀌는데 우리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015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과학자가 같이 일한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연구를 했는데 이들이 동일하게 발견한, 디스커버리한 게 뭐냐면 DNA 리페어 시스템이에요. DNA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DNA가 손상되고 데미지를 입고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리페어할 수 있는 손상된 것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 몸 안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신앙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도록. 이 DNA 리페어 시스템,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각자 다른 시스템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같은 거 발견했으면 셋이 각자 다른 거를 발견했으니까 세 개를 발견한 거지 더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분이 하나를 발견했으면 우리 두 개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각 세 분에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여주셨죠. 이 세 분이 2015년에 DNA 리페어 시스템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잘라내버리시는 거예요. 잘라내버리세요. 얘가 여러 가지 얘네들도 효소예요. 이상해. 그 무슨 이렇게 감독하는 것처럼 쟤 이상해. 그러는 시스템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걔는 가서 그거를 잘라내요. 그리고 아까 DNA 만들 때 기억나세요? 중합효소? 그 효소가 가서 붙어서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줘요. 복잡할까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에는 아주 쉽죠. 그냥 잘못된 거 가서 잘라내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만들어 놓으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병 고침은요. 그냥 우리 지금 감기 걸렸으니까 아니면 조금 더 큰 병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브로드하게 생각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DNA, RNA, 단백질까지 다 배우셨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작위가 아니죠. 고도의 정밀한, 고도의 지성이 설계하고 생산하시고 DNA를 만드시고 DNA를 지으시고 단백질을 만드시고 단백질을 치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잘라버려 그리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사실 DNA가 RNA한테 어떻게 카피를 해주고, RNA가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지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열이 있다고 그래서 실험실에서 생명체를 만들지는 못해요. 실험실에서 만드는 합성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DNA가 어떻게 RNA와 만나야 되고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내 눈과 내 심장과 내 폐와 내 손과 발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 머리카락이 어떻게 나는지 말씀 안 드렸다고요. 그러면 이건 더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죠. 다윈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다윈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 도대체 눈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대요. 근데 다윈은 참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죠? 죽음을 앞에 놓고 점점 안 풀리죠. 당연히 안 풀리죠. 그러나 창조주를 믿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야. 내가 잘 모를 뿐이야. 누군가는 앞으로 발견하겠지. 누군가는 앞으로 알아내겠지. 라고 그냥 하고 가셨어요. 누가 알아내요, 그거를? 그게 아닌데. 그건 진리가 아닌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봤잖아요. 영원하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우리는 그것을 알죠.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진화가 과학적인가요? 진화는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는 반드시 정보를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정보도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직 인텔리전트,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준 거예요. 복제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가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DNA가 만들어질 때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내는 거예요? 다 그 자리에 그때 완벽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처음부터 모든 것은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다?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너무나도 완벽했거든요.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질 배우셨죠? 비록 내 표현형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한테 담아 주셨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보를 누가 주셨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이렇게 만들어져. 라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는 것에서 지금까지 배우신 거 많이 배우셨는데 내가 이제 좀 아네. 이런 일들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네라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과학을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겠네. 과학하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학교의 동료 교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아 크레이러가 있지. 나는 감사해. 끝. 끝이에요. 그분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시겠대요. 언젠가.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방법도 한 가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DNA를 만드시고 단백질을 만드시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다른 면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DNA 리페어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몸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복구하신다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 평생 살아갈 동안 그것이 복구되지 않으면 나는 내일도 이상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가진 약한 부분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도 우리는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